저는 이제 인벤터가 아닌 이제 볼트 프로페셔널의 2022 버전의 신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 그 부장님께서도 1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 사이에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트 쪽도 좀 방대합니다, 내용. 굉장히 그 레빗 쪽이나 뭐 관리자 쪽의 서버 쪽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실제로 그 사용자분들과 이제 진행을 해본 결과 그것을 토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 중 핵심에 대한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발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데이트 1뿐만 아니라 2021 버전에서도 좀 굉장히 유익했었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세 가지 이제 주제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관점, 그 다음에 관리자 관점, 그 다음에 작업, 어, 현장과의 원활한 작업을 위한 협업,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캐드 사용자 관점인데, 사용자 관점으로서는 모형 상태, 앞전에서 이제 인벤터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모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볼트도 이에 바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모형 상태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복 검색이라든지 이런 파워풀한 그런 검색 방법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런 주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2022 버전은 설계에 집중하면서 해당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 정보 표시는 볼트 클라이언트를 이제 같이 띄워놓고 인벤터와 같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 볼트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보였었던 창을 인벤터에서 다시 같이 띄워줌으로써 굳이 볼트 클라이언트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정보 표시는요, 인벤터 볼트 탭에 상세 정보 표시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볼트 클라이언트 창을 통해 보았었던 사용 그 조립품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사용처, 그 다음에 변경 지시, 그 다음에 재료 명세서, 그러니까 볼트로 BOM을 관리를 하였다면 재료 명세서까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내용은 그래도 이제 좀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벤토 화면에서 볼트로 체크인된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창에서 도킹이 가능합니다. 도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하는 그 위치를 잡아주는 방법이고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볼트 탭과 아래 상세 정보 탭의 구성 요소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BOM 정보도 볼트에서 구현을 했다라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 값 정보도 같이 커스터마이징 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부품을 즉시 열어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볼트 2022 버전에서는 볼트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띄울 필요 없이 인벤터 내에서 모든 작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모형 상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형 상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성에 최근에 릴리즈된 날짜와 최신 승인자 이 두 가지 항목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항목이죠. 마지막에 누가 릴리즈를 했고 그다음에 최신 버전을 승인을 했는지 이 내용을 특성 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비전 테이블 같은 경우는 도면에 삽입되는 내용인데, 이 테이블은 볼트와 연동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데, 안타깝게 제가 지금까지 고객사를 만나본 바로는 이거를 제대로 이제 적용을 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에도 이 특성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모형 상태가 나왔네요. 모형 상태는 이제 앞에 인벤터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저기 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모형 상태가 저장된 파일을 볼트로 그대로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다시 체크아웃 하였을 때 그 형태들을, 모형 상태가 만들어진 그 형태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벤터 화면에서 열기를 누른 후에 열기 화면에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인벤터에서 열기할 때도 열기 옵션이 따로 존재를 하죠. 볼트 열기에서도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형 상태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유닛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 상태로, 아까 업데이트된 그 샘플하고 좀 비슷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인벤터에서 작업하는 것과 거의 문제 없이 볼트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배치가 끝났어요. 자, 끝난 상태에서 조립품을 선택을 하신 후에 그것을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이것을 유닛을 또 바꿔서 변경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렸는데, 볼트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특성 값이 모형 상태가 있음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품이 혹은 이 부품이 해당하는 모형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콘이 저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는 이 부품을 굳이 열어서 모형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화면만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중복 검색 향상입니다. 아마 볼트 자체가 이제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오히려 이제 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중복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니나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복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당 조립품을 볼트로 넣었을 때 이것을 다시 3D 형상을 기하학적으로 다시 검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21부터 사용이 가능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가 여러 번 반복돼서 삽입된 뭐 구매품이 될 수 있겠죠. 뭐 표준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형상이 조금이라도 뭐 구멍이 하나 더 뚫린다든지 챔퍼가 하나 더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중복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파일이 다른데 파일명이 다른데 이제 그 형상이 아주 동일한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파일명은 다르지만 형상이 똑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중복 검색으로 다 체크가 돼서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검색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즉시 연다든지 아니면은 배치를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설계 파일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있음으로써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달라진 부분, 이제 2022 버전에 새로 들어온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오로지 중복 파일 하나의 조건으로만 검색이 됐다면, 지금은 이 창을 보시면은 거기에 옵션이 좀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입력 형상과 같은 재질, 정확한 일치, 대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1차로 검색한 이후에 특성을 제가 이제 작성자 포함이라고 제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급 필더를 이용해서 다시 재검색을 하시게 되면 중복 검색한 부품 중에 제가 작성한 부품이 다시 한번 검색이 추가적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떻게 보면은 뭐 핵심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옵션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로 제외입니다. 경로 제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능이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했는데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특정 그 폴더를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서. 그래서 그 폴더 안에 있는 부품이나 조립품은 올려지지 않고요. 지금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그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놨죠. 거기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 저 부품은 체크를 했지만 저 부품은 로컬에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동그라미 표시는 체크인해서 서버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상위 조립품을 열었을 때는 온전하게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저 빨간색 부분은 로컬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컬에 있는 저 베어링이라고 하는 부품이 하나가 만약에 강제로 삭제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해석되지 않은 링크 혹은 건너뛰기 이렇게 나와서 찾아와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좀 일부 파일들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적용 유무는 제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색인데요. 이제 고급 검색이 새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설계 복사를 하시거나 첨부 파일, 그다음에 소거, 이름 바꾸기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부품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요런 그 창에서 고급 탭이 새로 들어온 게 한 가지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은 아무것도 없죠. 고급 탭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 버전이고요. 오른쪽이 고급 탭이 들어온 게 지금 현재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캐드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볼트 2022 버전에서는 사용자 관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증이라든지 프로필 관리 등을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그인할 때 계정이 오토데스크 아이디라고 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일 계정을 넣고요. 메일 계정으로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볼트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박스로 이제 아이콘을 표시를 해놨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측 하단부, 좌측 상단에 이렇게 보시게 되는 그 화면에 그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프로필 속성, 그러니까 뭐 연락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거는 이제 전산 쪽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데다가 매핑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표시 이름도 추가로 식별하기 위해서 추가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그 프로필 속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보통은 제가 저 박스 안에 보시면 직함, 부서, 연락처 요거는 사실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프로필에다가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필드를. 그래서 추가시켜서 뭐 어디 소속이고 연락처는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본 항목에서 추가시켜서 넣을 수 있다. 일부 커스터마이징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표시 이름에 뭐 어떤 회사들은 보면은 본인 원래 이름이 있고 영문 이름을 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표시 이름에다가 영문 이름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이름을 넣어서 식별을 좀 다르게 해서 관리 포인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 뭐 이것저것 다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 제 이름과 동일하게 그냥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감사 로그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감사 로그는 이제 서버 콘솔 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로그인을 했는지, 그러니까 씬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했는지, 뭐 볼트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했는지, 아니면 에드인을 통해서 로그인했는지
그 다음에 인증 유형,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했는지, 뭐 어카운트로 했는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로그인을 했을 때, 이거 같은 내용이네요. 예, 어떻게 로그인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감사 로그 구성에 다운로드한 파일, 삭제한 파일, 이걸 누가 언제 다운로드 했는지, 뭐 이런 이력들이 로그로 이제 원래 안 남았었는데, 이런 로그들도 관리 포인트에서 남기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없었던 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설치 관리자는 앞에서 인벤터 업데이트된 내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건 없으나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더라도 우리 그 오토캐드 인벤터 애드인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통합적으로 설치가 된다. 이게 뭐 좀 단계를 많이 좀 그 제외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 버전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긴 하나 아직 좀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드리면 다운로드에 대한 권한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폴더에다 권한을 주실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파일에 대한 읽기 권한만 있는 사용자는 설계 복사를 하거나 뭐 가져오거나 볼트를 사용하면서도 팩앤고가 가능하죠. 그런 것들과 같이 다운로드 권한이 무조건 있어야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가 들어가게 되면 저런 식으로 빨갛게 이거는 진행 안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뜨게 되죠. 저기 다운로드 권한 저 항목은 2020 버전 이하 버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2021 버전 이후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제가 올해도 제가 컨설팅 뭐 비슷하게 좀 많은 고객들을 도와드렸는데 제가 사실 좀 특이하게 좀 보이는 건데 카테고리라고 해서 조립품, 그다음에 도면,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인을 하게 되면 색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색상이 예전에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굉장히 단색으로 몇 가지 제공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관리 포인트로 보게 되면 내가 어드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바닥 부분에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21 버전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프로페셔널을 사용하시게 되면 협력사 혹은 유관부서와 협업 작업 시, 그 다음에 고객 방문 시, 혹은 현장에서 같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씬 클라이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은 결국에는 씬 클라이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단원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많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그 볼트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이센스와 상관없이 웹브라우저만 가지고도 서버로 접속하여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씬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인벤터 쪽에서도 이렇게 저기 어두운 테마라고 나온 것처럼 씬 클라이언트도 어두운 테마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뭐 오토데스크 뷰어라고 해서 포지 뷰라고 하는 뷰어를 또 탑재되어서 좀 다르게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신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이었고, 이걸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관련된 상세 정보를 쭉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오토데스크 포지 뷰를 통해서 이게 포지 뷰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열리고요.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도 좀 더 뛰어난 화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성 부분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구성 요소가 다 나왔었죠. 그다음에 사용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 트리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버전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히스토리 당연히 확인 가능하고요. 이것도 아이템, 여기서 이제 항목이라고 하는데 BOM을 만든다고 하면 그 BOM까지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DF로 검색을 만약에 뭐 확장을 해서 검색을 한 후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파일을 또 다운로드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기타로 뭐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시게 되면 전자결제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참여를 해서 뭐 승인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이런 작업들도 이 싱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뒷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자, 신승 클라이언트의 개선된 부분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면 제가 이제 그 보기 그 뷰어 있는 쪽에서 그 확대를 좀 해서 좀 이렇게 분해 뷰를 만들어 놓은 후에 마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냅샷을 저장한 그런 화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스냅샷을 그 상태에서 바로 PNG 파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기능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일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바로 이제 출력까지 가능한 제가 출력도 한번 눌러봤더니 바로 출력이 출력 화면으로 이제 바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면 모바일 앱이라고 이거 볼트 오토데스크 볼트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어플로도 다운 받아가지고 바로 싱크라이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 핸드폰에서 이미지 캡처한 화면입니다. 전부 다. 그 핸드폰에서는 저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싱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핸드폰이나 이런 어떤 태블릿 이런 것들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보기 화면 요거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2020 버전 기준 2021 버전 기준으로 그 이하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어두운 테마가 이제 변경된 포즈 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뷰를 내가 보기 위해서 부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전환되든지 아니면 화면이 그 오토데스크 디자인 리뷰라고 하는 뷰어가 별도로 오픈이 되든지 이렇게 전환이 됐었는데 지금은 포지 뷰 상태가 그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화면이 별도로 열리지도 않아요. 창 화면 안에 그대로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뭐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트스인 클라이언트 지원 웹브라우저가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2021 버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 안 하는 게 점점 이제 많아졌죠. 네,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2022 버전에서부터는 익스플로러를 빼서 나머지 크롬이라든지 엣지 사파리라든지 파이어폭스 뭐 이런 등의 브라우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포지뷰가 이제 싱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지금 요 이미지 샷을 제가 찍은 화면은 볼트 클라이언트 화면 내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볼트 클라이언트 화면 내에 뷰 탭이라고 있죠. 그거를 이제 뷰어로 예전엔 디자인 리뷰가 오픈이 됐었는데 지금 포지뷰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오토데스크 디자인 리뷰로 쓸 건지 아니면 오토데스크 뷰어를 쓸 건지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 1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볼트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 관점,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협업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맞췄네요, 제가. 자, 그러면 저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퀴즈를 한번 내야 될 텐데요. 저는 앞에 망설임 필요 없이 그냥 보기 숫자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때려 맞추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순발력을 요하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싱크라이트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전전 페이지에서 만들어 말씀드렸는데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 환경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죠. 정답이 나왔나요? 정답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좀 한 템포가 느리네요. 네, 어쨌든 정답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021 버전까지 지원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리즈 1차를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채팅으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 혹시 그 웨비나 중에 진행 중에 질문을 하지 못했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좀 애매한데 질문하기 좀 그런데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라도 나중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 또 이제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오늘차 신기능 웨비나는 종료가 되는 거고요. 10월 27일 날 웨비나가 한 차례 더 있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가질 예정이긴 한데 이제 27일 날 이런 주제로 다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날도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했던 그런 신기능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10월 27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